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감찰권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감찰을 뭐 여러 건에 대해서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옵티머스 관련된 건데 네. 옵티머스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그걸 무혐의를 처리한 것이 그때 담당 변호사가 윤 총장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어서 이제 감찰이 지시된 건데 이에 대해서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여권 인사들 또 청와대 인사들 20여 명의 로비리스트를 확보하고도 문개인 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감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저기 어떤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나오는 진술들을 보면 윤석열 총장 체제를 그러니까 옹위한다는 표현까지 막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물론 그 말이 100% 맞는 말이라고 확신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 사건의 핵심에 윤석열 총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을 위해서 감찰권을 행사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 하셨는데 그 옵티머스 관련 건 같은 경우는 뭐 20여 명이라 그러지만 나중에 확인된 거로는 다 동명이인들이고 뭐 이 실제로는 여권 인사가 아니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 실명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앞서 나가서 추측 보도가 나온 것이지 그런 부분이 실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명으로 어떤 개입한 단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뭉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최동욱 그 총장 사례를 아까 사회자님도 잠깐 드셨는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동욱 총장 사건은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생활 아닙니까? 사생활 그러니까 자기가 뭐 혼의 아들이 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총장의 업무 수행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로 감찰권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전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사였던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검찰권 행사 자체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정관 변호사에 의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의 의혹이 있거나 이런 사건들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이 검찰권 행사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단서로서 확인됐기 때문에 딱 감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감찰권을 행사한 것이고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총장이 어떤 비위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감찰의 결과에 따라 확인해보면 되는 것이겠죠. 그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임도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확인이 됐다고 하면 뭐 하려고 감찰권을 행사합니까? 그냥 해임을 해야죠. 그걸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선 그 옵티머스 감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절한 감찰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것이 문제다. 근데 당시에 윤석열 현 총장이 뭐 지검장이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처음에 담당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수사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면 실제 부장 전결이 아니라 뭐 윤석열 총장이 실제 뭐 개입한 정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감찰해도 사실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장관께서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식이면 의혹만 있으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당시에 제대로 수사 지휘를 했는지를 열어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 이 옵티머스 조사에 관해서도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뭐 당시로서는 잘 조사가 됐다. 심지어 금감원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이후에 경찰에도 또 유사한 사건이 접수가 됐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각하가 됐다. 이런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체화된 의혹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검찰총장에 대해서 기존의 유례도 많지 않은 딱 한 건밖에 없는 감찰을 아예 개시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대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옵티머스에 대한 그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한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라고 한 건 아닌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좀 다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감찰 지시에 대해서 다만 윤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아닙니다. 처분하는데 당시 수사 상황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게 적법했느냐 여부를 그렇죠. 감찰하는 그래서 거고요. 그러니까 언론- 지휘라인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언론이 이제 이걸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마치 이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처럼 전제하고 이제 말씀하신 건 좀 틀린 얘기인 것 같고요. 그건 좀 바로잡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옵티머스 관련돼서 초기 사건 무혐의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이제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옵티머스가 굉장히 많은 그 서민들에게 굉장히 큰 금액의 피해를 입혔는데 초기에 이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가 제대로 수사가 됐다면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한 거고 또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어서 감찰이나 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총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사건에 의해서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세력들은 다 찾아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말대로라도 지금 옵티머스 사건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던 이 초기 무혐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는지는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초기의 처리 과정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정관 변호사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찰은 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 최고위원께서도 뭐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8년 10월달에 처음 이제 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 의뢰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 검찰은 이게 옵티머스 내부의 분쟁 때문에 발생. 실질적으로 옵티머스 지금 김재현 전 대표 이전에 실질적으로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이혁진 대표였어요. 지금 미국에 가 계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 김재현 대표 측하고 이 분쟁 갈등 때문에 뭐 요 근래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이렇게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만나 가지고 이 옵티머스 내부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전파진흥원 여기에서 1,00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된 투자인지 살펴봐달라. 그걸 지시해달라. 그래서 정보통신부 당시 장관이 한국전파진흥원에게 그걸 그 투자한 자금이 옵티머스에서 제대로 처리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 살펴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수사 의뢰와 함께 이 수재 번호를 받았고 또 형사 7부에 이게 배당이 돼가지고 그 형사부장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도 보니까 그때는 이미 옵티머스가 한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입니다. 올 초에도 중앙지검에서도 이 지금 현재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걸 그러면은 아까 천안함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행사 6부장 부장검사 지금 이제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그때 이걸 정말 축소 수사하고 또 부실 수사해가지고 그 이 사람들 관련 옵티머스 관련자들을 정말 봐주기 수사한 거라면은 그걸 당시 중앙지검장이 눈 감고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장검사를 갖다가 감찰을 해보면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찰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감찰해보라고 한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자, 무혐의 그럼 좋아요.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찰하라고 한 법조인이기 거예요. 때문에 우리 박주인 최고위원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검 감찰 이 조직을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검찰총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현직 검찰총장이.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감찰, 법무부 감찰반과 또 대검 감찰이 합동을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감찰해라.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뭐가 안 맞죠? 네?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그 대검의 감찰 조직은 현직 검찰총장이
지휘를 해서 그런 감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적법한 겁니까? 안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그거 안 맞잖아요. 아이고, 저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관계 제가 말씀드리면 검찰총장이 지금 그때 당시엔 중앙지검장이었죠. 예. 예, 그 수사의 지휘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걸 그럼 감찰하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죠. 그 사건의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좀 아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게 뭐 정부 과기부 장관이죠. 과기부 장관이 그냥 뭐 그렇게 뭐 수사 의뢰 해라 해서 한 게 아니고 과기부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파진흥원에 적절한 적의 조치를 해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주된 이미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팩트가 수사 의뢰서에 다 나옵니다. 뭐냐면 정확하게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게 아니라 엉뚱한 부실기업 인수자금에 M&A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들은 이미 피해 금액이 없이 투자금을 회수했지만 나중에 이 펀드가 많이 팔림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다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물론 그런 와중에 전파진흥원은 자신의 돈을 회수했으니까 그게 자신들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책임의 피해 측면도 있었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다중의 서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검찰에서 이걸 좀 철저히 수사해달라.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서 내용만으로도 봐도 너무 명백하게 문제가 잘 적시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근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만 더 여기 지금 법조인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알 거예요. 이게 수사 의뢰서를 한번 읽어보셨다면 이거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건이고 더더군다나 과기부라는 국가기관이 감사 결과 이미 팩트로 확인한 내용들을 첨부해서 자, 수사를 한 겁니다. 네, 조 그런데 변호사님. 어떻게 이게 무혐의 처분이 조 나오냐? 변호사님 이런 거예요. 네. 금융사기나 금융범죄 같은 경우는 네. 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잘 처리하는 전문기관이 금융감독원이에요. 이런 전문기관이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근데 제가 말 한 가지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그 지금 옵티머스 사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른바 모피아와 금융권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네. 자산 운용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그런 민원 사건이에요. 그런 민원 사건이었다면 아니라니까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수사 의뢰를 한 건 아니, 그 거기- 이전에 이혁진 대표도 고소를 했어요. 아니, 고소 고발을 조 합니다. 변호사님, 네. 이 수사를 총괄 책임을 졌던 네. 당시 형사 6부장, 네. 지금 원주지청장이 맞습니다. 네.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아니 만일 본인의 그 사람- 수사를 잘못했다고 얘기는 안 아니 하셨잖아요. 본인이 만일 허위 사실을 갖다 이 엄중한 시기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향후 그 법적인 책임이나 본인의 신상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지금 감찰을 하고 있지 그런데 왜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내부 분쟁에 부렸던 그런 민원 사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민원 사건도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각하 처분됐거나 그 불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런 내부 분쟁에서 만약에 이혁진 대표가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라면 수사기관이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국가기관이 감사 결과 감사에서 드러난 자료들을 첨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하게 사실관계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금액이 거의 1,000억 원이 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중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적을 했고요. 근데 그 사건이 무혐의가 된다? 여기 법조인들께서 아마 그 수사 의뢰서를 보시면 이런 사건이 어떻게 수사 의뢰서 자체로도 너무나 명백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감찰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